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저녁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정말 연휴 좋은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비도 많이 오고 어린이날 비 와서 참 안타까웠는데 어린이를 자녀분으로 두신 분들은 좀 마음이 좀 아팠을 그런 날이고 또 이제 어버이날을 미리 갔다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가족의 달 5월이 참 바쁘게 그리고 예쁜 날들이 확확 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그런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시장이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또 두려움과 기대가 막 섞여 있는 그런 일요일 저녁입니다. 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는 이제 단짠단짠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뭔가? 그럼 시장이 단짠단짠이 계속될 확률은 높죠.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또 시장이 우리가 이제 쉬는 시간 동안 미국 주식 시장이 크게 상승하면서 또 올라오면서 또 단맛의 모습을 보였고 그 전날은 또 짠맛의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단짠단짠이 이번 주 내내 또 이어질 가능성 크게 V자 반등을 하고 올라올 가능성도 없고 또 그렇다고 시장이 꼬라박을 그러한 가능성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이런 단짠단짠 시장을 어떻게 이기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일단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 2차 전지 시장에서 쏠렸던 돈들이 이제 다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거죠. 이제 다른 쪽으로 가야 될 그런 시간적인 타이밍. 아니면 2차 전지에 지속적으로 머물 것인가? 2차 전지에 지속적으로 머물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봐도.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변화가 필요한데, 지난 금요일 날 살짝 미국의 또 반도체가 고개를 내미는데, 애플이 몰고 온 그 반도체, 빅테크에 대한 그 브라이트한 면들이 과연 이번 주에는 어느 쪽으로부터 방향이 쏠릴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새로운 한 주가 예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 우리 이제 카페에서는 뭐 여러 글만 주절주절 써서 어마하게 긴 글 분석 자료도 올려놓고 막 했었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한번 이번 주를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한번 같이 나눠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요일 주식시장 한번 봅시다. 다우는 1.65% 올랐네요. 한번 오르고 시장이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 난 거죠. 막판에 살짝 조정은 있었지만 이 정도 조정은 뭐 큰 조정은 아니었다. 나스닥은 12,235고 올랐네. 2.25%. 애플이 몰고 오는 새로운 시장. 다우 이제 애플이 이제 다우에 속하죠. 그는 그 관계로 기술주들이 좀 오른 모습. S&P 500도 1.85%나 상승을 하면서 4,136 이렇게 시장이 크게 상승하며 끝이 났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니케는 29,000, 상하이는 33,000, 네, 항생은 2만 이런 식으로 끝이 났고요. 유럽은 다 크게 오르면서 장을 마감한 나름대로 금요일이 그 나라 기준으로 금요일들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은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한번 봅시다. 미 증시는 애플이 4.69% 상승하며 실적 발표 후 급등한 가운데 미국 비농업 고용자 수 발표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점 등이 부각되며 상승 출발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유지하며 마감됐죠. 여기에 주요 투자은행들이 최근 급락한 지역은행들을 중심으로 과매도 상태라며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데 힘입어 금융주가 급등한 점도 투자 심리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더불어 미국 시장 오후 시장에 블라드 센트루스 여는 총재가 6월 금리 동결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임을 언급하는 등 과거 강력한 맥파적 발음에서 한 발 물러선 그런 빅마우스가 어나운스를 해준 것도 시장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애플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아이폰 판매와 중국에서의 매출의 예상을 상회하자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4월 5.5% 상승했는데 중국에서 인도량이 전월 대비 14.7% 감소 소식에도 감소했는데 모델 S와 Y에 대해 가격 인상을 발표하자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뭐 우리 회처럼 시가로 거래된다는 할 정도로 이제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오늘은 또 그날 금요일 날은 또 가격을 올린 거죠.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MD와의 협력을 부인하자 반대로 우리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나 넘게 상승했죠. 네. JP모건이 투자금액을 상향 조정한 웨스트 얼라이언스는 49.23%, 코메니카는 16.76%, 자이언스는 19.2%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진위에서 전일 크게 급락에 했던 팩 웨스트뱅크가 81.7%, 80% 넘게 급등하는 등 지역은행들이 리스크를 좀 희석이 되면서 장을 리딩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금요일 시장을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결국 애플, 테슬라, 그렇지, 엔비디아, 그 다음에 지방은행 이런 것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반등 이런 의미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 뭔가 실적에서 기대감 이상으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것들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달러 지수는 101.28, 0.12%나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죠. 반대로 이머징 시장이 통하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애플은 4.69% 상승하며 737.57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까지 수급을 한번 봅시다. 총 1개월 동안 코스피는 2조 4천이나 돈이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외국인들이 돈을 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스피는 2조 4천이나 지난 1개월 동안 돈이 들어오는 수급이 무척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마이너스 1.2조 돈이 빠져나갔죠. 네, 코스닥이 2조 4천이 들어오는 기간 동안 코스피가 2.4조가 들어온 기간 코스닥이 1.2조나 빠지면서 결국 1조의 돈이 들어왔지만 돈이 코스피에 머물면서 대형 우량주 쪽으로 돈은 좀 쏠린 것 같다. 그 다음에 코스닥이 이렇게 빠진 것은 그동안 많이 연초부터 올랐던 것에 대한 이익 실현 차원에서 물량이 출혈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글로벌적으로 수급을 한번 봅시다. 네, 우리나라 이번 주에 2.1억 달러 돈이 들어오고 인도도 이제 살짝 돈이 더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죠. 대만, 한국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 동남아시아는 쏘쏘, 브라질도 돈이 들어오고 있고 남아공이나 이런 것도 돈이 빠지고 있고 결국 한국과 대만이 지속적으로 돈 유입되는 그런 모습, 글로벌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네요. 다음은 증시 주변의 자금 동향을 한번 봅시다. 고객예탁금이 여러분 다시 54조까지 올랐어요. 네, 54조까지. 우리가 고객예탁금이 빠질 줄 알았는데 고객예탁금이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뚝심 있는 모습. 지금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이제 주가 조작 문제가 크게 일어나면서 증시가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는데 고객예탁금이 빠질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치고 올라오는 모습. 돈이 지금 증시 말고는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치부치 않다. 이게 이 종목이 워낙 외곽에 있던 종목이고, 우리의 관심에 벗어나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작전 세력들에 너무 클리어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없는 돈이다. 그런 사건이다. 나는 이제 증시 말고는 투자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확연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 다음에 이제 신용 잔고는 확실히 많이 빠졌죠. 네, 20조까지 이상 갔던 돈들이 확실히 19조 대까지 1조 정도가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 잔고가 빠졌다는 것은 당연히 신용을 많이 썼던 사람들이 많이 털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전에 들어갔던 것들 쪽에서도 무서워서 이제 돈이 빠지면서 사람들이 미리 털었을 확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악성 매물들이 4월 말에서 20일경에서 5월 초까지 많이 털렸다.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은 악성 매물들이 많이 털렸기 때문에 추가로 물론 털릴 확률은 있지만은 악성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글로벌 시장의 밸류에이션 한번 봅시다. 한국 코스피는 14.4배를 보이고 14.4배. 거의 15배 근처까지 가는 지속적으로 고밸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18.8배, 미국도 지속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올라오고 있죠. 유로스탁 50은 현재 12.6배, 여기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고밸류에이션의 모습. 일본 니케이도 17.4배, 중국 CSI 300은 12.3배, 인도는 20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고밸류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거죠. 미국도 좀 올라가 있고, 네, 한국도 좀 올라가 있고,
유럽도 좀 올라가 있고, 일본도 좀 올라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고밸류 현상이 우리 한국만 유독 많이 올라가 있다. 이렇다면 문제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실적 대비 기대감들이 먼저 EPS들이 좋아지면서 퍼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없다. 조정을 받을 확률은 있는데 조정을 받으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조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10일 날 발표될 CPI, 미국 4월 CPI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4월 미 헤드라인 CPI, YOY는 5%, YOY는 5%를 보일 거. 지난달도 5%였죠? 네. 지난달도 5%였고, 네. 전년 대비 5.0, 지난달도 5.0, 뭐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듯이 4%, 운 좋으면 4.9, 뭐 이렇게까지 나올 확률이 있지만 일단 5%를 보고 있는 거죠. 근원 CPI는 5.4, 네, 그렇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5.4. 지난달이 5.6이었는데 근원 CPI는 살짝 빠질 확률. 그러나 명목 CPI는 빠지지 않을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4월 기준 미국 CPI가 명목 CPI가 지난달 5.0이었고 이번 달도 5.0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4.9 정도까지 외치고 있는데 4자가 보여준다면 시장은 또 한 번 환호할 가능성. 그렇죠? 저는 스몰 골디락스라는 뉴 단기 스몰 골디락스로 보는데 이러한 그 좋은 긍정적 요인으로 주가를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 CPI가 확실히 방향성을 틀어줘서 5.0이 아니라 4.9만 찍어준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데 일단 지난달과 비슷하게 나오고 코어 CPI는 좀 빠질 확률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미국 인플레이션은 생산재와 중간재는 가격, 코스트 푸시 압력은 안정되지만 그 비용에 대한 그러한 하락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타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수요 견인, 소비재와 최종재에서 디맨드 풀이 여전히 높다. 그렇죠? 네, 소비, 네, 수요 상승, 네, 이런 것들 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러한 특징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날 발표될 미국 CPI는 과연 명목금리가 4자를 보이느냐, 5자가 깨지느냐, 이거 하나하고 코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5.4인데 얼마나 강하게 또 내려올 수 있는 거냐. 그 안에서 이제 수요 견인, 최종 디맨드 풀 수요 견인이 과연 얼마나 소비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이 하락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점들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금주 시장 간단히 한번 봅시다. 제가 앞에서 스몰 골디락스다. 현재 시장이 스몰 골디락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미 이제 악재들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봤죠. 미국 지방은행 문제, 부채 협상 문제,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이 크게 빠지지 않고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의 피봇이 사라지는 점들, 그 다음에 생각만큼 영업이익이나 기업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것은 좀 빼고 오늘은 간단하게 그렇다면 왜 스몰 골디락스 시장에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들이 브라이트하게 비치느냐, 그 긍정적인 요인들은 뭐가 있느냐 한번 중심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G20 경제 성장률이 2.3% YOY로 소폭 상향이 조정이 되고 있다. 2024년 G20 경제 성장률은 YOY로 2.3% 소폭 상향 조정되었다. 2022년 말에는 2.0%를 예상을 했는데 살짝 2.3으로 올랐죠. G20 경제 성장률은 2023년 3분기를 저점으로 보고 이후에 완만한 상승세, U자 쉐입이 형태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시장의 많은 애널리들이 이제 자기의 뷰를 좀 바꾸는 거죠. 선진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3분기가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별로는 차별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살짝 올라올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지역별로는 또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3분기, 2분기에 신흥국 경제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데 이는 작년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G20 소비자 물가는 1분기에는 6.3%, 2분기에는 5.15 둔화된 이후에 2024년 내년에 3.6%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소비자 물가 안정을 계기로 올 3분기부터 글로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다. 자, G20 글로벌 시장을 인도하고 있는 리딩하는 그런 소비적인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이 0.3% 작년 2022년 말에 예측하는 것보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원인을 들 수 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빠지면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 이 가능성이 첫 번째 스몰 골디락스의 증거의 1번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2023년 전체로 G20는 2.3%, 네, 선진국은 0.9, 신흥국은 4.2. 네, 작년에 신흥국이 3.5인데 4.2, 네, 선진국 2.8에서 0.9로 하락하는데 결국 신흥국에서 좋아지네. 미국은 좀 낮아지고 유로존도 낮아지고, 네, 쭉 보는데 중국이 좀 시장 네, 좋아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로 2.3%, 네, 작년에 2.8%였네요. 자, 두 번째로는 미국과 유로존의 소비가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 미국과 G20가 경제 성장률이 상승으로 전망이 돼서 바뀔 가능성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과 유로존의 소비가 안정을 유지할 전망. 작년 4분기 미국과 유로존의 가계부채 비율은 각각 13.1과 14.1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 중에 있다. 가계부채 비율. 네. 이게 상당히 좀 우회적이죠. 우리는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았는데,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의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 중에 있다는 거죠. 팬데믹 이후 가계 순자산이 급등세를 보인 반면 가계 부채는 소폭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로존의 가계 부채 증가율은 안정세를 유지 중에 있다. 작년 4분기 미국과 유로존 가처분 소득은 각각 4.2, YY로 4.2, 미국이 4.2, 유럽이 8.2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올랐다는 거죠. 네. 2022년은 물가 급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가처분 소득 증가와 2023년 소비자 물가 하향 안정을 고려하면 소비 위축은 그렇게 크지 않을 전망이다. 2023년 올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대책이 없더라도 소비 회복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러한 것들이 두 번째 요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이제 이 회색이 미국 가계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빨간색이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죠.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돌아오는 모습. 유럽도 마찬가지죠. 가처분 소득과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 이런 것들이 소비를 받쳐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미국 제조업이 바닥을 확인 중에 있다. 지금 미국의 IRA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미국의 심폐소생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제조업들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아주 기쁜 소식이네요. 2000년 이후 미국 설비 가동률은 평균 77.2%가 기본이죠. 평균 77.2%. 일반적으로 80을 넘어선 국면은 과열 국면으로 볼 수 있는데 반면 75%를 하회하면 침체 국면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2000년 이후에 미국 설비 가동률이 77.2%를 기록하겠다는 것은 경기 저점은 이미 통과를 했고 고점에 거의 근접해가는 그런 중상의 모습의 숫자를 보이고 있는 거죠. 미국 설비 가동률은 2022년 12월 기준 78.9%를 저점으로 2023년 3월에는 79.8%, 거의 80%까지 와 있네요. 80%가 넘었으면 과열 국면인데, 네, 그만큼 미국 제조업이 나쁘지 않고 있다. 수주장부를 포함한 2024년 3월 제조업 재고순환 지표는 경기 회복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월 제조업 출하는 5.5YY로 재고는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고 순환지표가 여전히 좀 변화의 첫 번째 이미 바닥을 치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고려할 때 제조업 위축에 따른 민간 투자 감소를 우려가 완화될 그러한 모습을 미국 제조업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이 이제 소비 국가에서 제조업 국가로 조금씩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 저는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골디락스의 모습이다. 글로벌 시장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강하게 지금도 주식이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상승한 이후에 박스권을 형성하는 원인이다. 소비와 제조업의 밸런스를 찾는 거. 이런 과정들이 숫자로 나타나면서 이제 바닥은 확실히 쳤고 스몰 골디락스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한 거죠. 네 번째는 올 하반기 소비자 물가가 3.0에서 3.6% YOR로 하락할 3%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스몰 골디락스의 원인이다. 이제 선반영이 될 가능성. 네, 2024년 하반기 미국 소비자 물가는 3.0%에서 3.6% 사이로 YOY로 하향 안정될 전망이 보인다. 2022 내년 소비자 물가는 2.5에서 2.7로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다음 2015년에서 22년 OECD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MOM으로 0.19%, 상반기 0.37% 대비 하반기가 더 낮았다는 거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따라서 올 2023년 하반기는 과거의 하반기의 모습을 추론해 봤을 때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골디락스의 기본 기둥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사상 최저치에 머물러 있을 미국 은행의 연체율. 오, 의외의 모습이네요. 미국 은행의 연체율이 굉장히 생각보다도 사상 최대치에 머물러 있다. 그만큼 물론 이제 SVB 은행이라든지 뭐 팩웨스트뱅크처럼 문제 있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국 은행의 연체율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금융 시스템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행들의 연체율이 사상 최저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는 과다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작년 4분기 미국 은행들의 대출과 니스에 대한 총 연체율은 1.19%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 1985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우려하는 크레딧 크런치, 즉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1.19 총 연체율이 부분별로 보면 소비자 대출 연체율은 2020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 중이나 부동산 연체율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와, 부동산 연체율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과 뭐 일반적 주택 뭐 섞여 있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동산 시장 연체율도 굉장히 낮다. 오, 생각보다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작년 4분기 기준 소비자 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2.08% 상승했는데 이는 신용카드 연체율이 2.25%까지 상승한 결과이다. 신용카드는 살짝 올라간 모습이 있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다. 반면에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연체율은 전체적 1.21%로 사상 최전치를 경신 중에 있다. 주거용이 1.77, 상업용이 0.68. 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그러한 연체율도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를 까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지방은행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적어질 확률, 이분은 너무 우려가 과도할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금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걸 충분히 감내를 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그동안 미국이 2007년 리만 브로더스 이런 것을 터질 때부터 담보를 정확히 잡고 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충분히 관리를 하는 능력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빌려줬다. 충분히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사상 최저치에 머물러 있는 미국은행 총 대출 연체율, 와우, 1.19.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대출 연체율도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모습이죠. 부동산 대출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있는 모습. 그렇게 걱정할 상황,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상황, 우리의 염려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스몰 골디락스에 선반영이 되면서 스몰 골디락스를 이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러한 기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제가 스몰 골디락스가 올 것이다. 지금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여섯 번째 이유는 아시아 통화 강세가 전환할 전망. 아시아가 통화 강세로 전환될 그런 전망에 대해서 선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 최근 달러,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엔화, 이화나 등 아시아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죠. 미국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나
일본과 중국은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단기 금리 차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2024년에서 25년 미국이 각각 100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 이러한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단기 금리차 축소로 인해 아시아 통화는 점진적으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일본, 중국과의 단기 금리 인하 축소로 원화도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향후 올 하반기로 갈수록 한국 원화가 중국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은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세린 메이가 너무 빨리 4월 중순부터 먼저 선반영을 한번 쳤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세린 메이에 대해서 이미 너무 많이 들었고 희석이 되고 리스크가 희석이 되고 새로운 골디락스에 대한 그런 희망의 싹들이 시장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기술적 반등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 돼서 2600에서 2700까지 갈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국 위엔화인데 이제 7.4 위안까지 갔다가 6.78까지 강세로 갔다가 지금 살짝 다시 약세로 돌아선 모습인데 결국은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가 시장에서 기대가 된다면은 위안화 강세는 예상이 되고 있다. 한국 원화도 지금 이렇게 강세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약세로 돌아서는데 이것도 다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 위안화의 움직임에는 크게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원화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뉴 골디락스의 새로운 마중물적으로 환율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일곱 번째는 에너지 가격 하락은 한국 경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5월, 올 5월부터 오펙을 중심으로 106만 배럴 일 감산을 결의하면서 일시적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서고 있지만 지금 엄청 많이 빠졌었죠. 네, 재차 하향 안정 국면이 찾아오고 있다. 오펙 주도의 감산은 공급이 아니라 공급량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과거 원유 가격 하락 국면에서 공급량을 조절을 했으나 큰 영향은 없었다. 오펙의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 천연가스 시장은 2024년 말까지 초과 공급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가격 하락이 두드러지게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4개월의 시차를 두고 천연가스 가격이 우리나라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1월인가 2월인가 우리 이제 에너지 가격을 우리 그 난방비를 올리면서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여론이 안 좋았는데 이제 그것도 안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2분기부터 한국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배경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스몰 골드락스의 좋은 기초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본 거죠. 네, WTI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천연가스가 수요와 공급의 차가 많이 나는 거죠. 네.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천연가스가 하락할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경제가 스몰 골디락스가 나타날 그럴 가능성의 원인은 여덟 번째로 한국 경제의 제조업이 바닥을 통과 중이다. 네,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이 계속 안 좋으면서 두려움과 또 공포감을 많이 줬는데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죠. 2022년부터 세계 경기 둔화 영향으로 한국 제조업의 경기 침체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 자동차를 제외한 반도체, 철강, 화학 등 주력 산업의 출하가 뚜렷하게 감소한 상태이다. 글로벌 제조업 PMI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본격적인 회복이 지금 지연 중에 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둔화에 따른 실질 소득이 반등하고 미국의 설비 가동률과 제조업 재고 순환 지표 개선 등이 나타나면서 향후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루어지고 시장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한국 제조업 재고 순환 지표는 반도체에 따른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3월 반도체 출하 증가와 재고 감소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최악의 상황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제 한 8가지로 스몰 골디락스가 나타난 이유를 여러 애널리스트 자료를 제가 모아서 이렇게 봤는데 특히 BNK의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해서 봤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요인이 시장에 이렇게 많이 있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세린 메이를 감기를 얇게 앓고 가볍게 앓고 지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배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번 주는 그 첫 번째 단추를
채우는 주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건가? 결론이 뭐냐? 네가 말하고자 건 네가 말하는 그 스몰 골디락스가 8가지 이유로 시장에 도래할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성장주 교체 타이밍이 도래하고 있다. 성장주 시장 내에 교체 타이밍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즉 2차 전지가 시장을 리드했던 모습이 어느 정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어떤 성장주가 시장에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 부분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본 거죠. 성장주 교체 타임이 도래했다. 자, 첫 번째로 성장주 교체 타임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지난주 장을 보면 제약 바이오가 눈에 들어온다. 외풍, 미국의 부채 안도나 국내 수출 지표가 하락 안 좋은 모습에서 자유롭고 수급 쏠림의 완화의 수혜주를 가져올 수 있는 업종을 찾을 때이다. 지금이 그동안 쏠렸던 배터리 위에 성장주로 수급이 분산될 시 성장주 진영에서는 새로운 주도 테마주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력한 후보로는 바이오와 헬스케어가 1번이다. 대외적인 이슈에 비교적으로 자유롭고 장기간 하락으로 주가 부담이 낮은 편이다. 성장주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통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에 주목을 하자. 따라서 해외 매출액 비중이 높거나 뭔가 해외 트렌드에 맞게 해외 기업들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빅파마들이 움직이는 그 방향성에 맞는 기업들, 그런 헬스케어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대표적으로 치매, 비만, CDMO, 바이오 시밀러 섹터, 뭐 다음에 이제 항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에게 좀 특화된 종목들을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의 성장주 선수 교체 타이밍 1번 타자는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는 늘 배신자였던 반도체를 들 수 있네요. 반도체. 이제 반도체는 수급 재고 가격 등과 같은 해묵은 변수가 아닌 금리와의 함수로 봐야 될 것 같다. 금리와의 함수. 금리가 낮아졌을 때 반도체가 올라올 그런 가능성. 저금리의 재도래.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방해 반도체가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애플, 엔비디아의 상승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발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뭔가 세상을 휘어잡을 기술력이나 수익성을 겸비한 기업들이 다시 수익을 과점할 가능성에 우리가 좀 베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세 번째는 저는 로봇이 바닥을 쳤다. 연초 이후 3월까지 쭉 올라가던 로봇이 3월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제 조정 속으로 들어갔죠. 3월, 4월 약 2달간 조정 속으로 들어갔는데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다시 비상할 차례가 된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 많이 볼 수 있죠. 에너지 수렴 기간을 지나가고 있다.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다시 재반등에 배팅하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로봇이 다시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세 번째 생각이죠. 마지막으로 올해 연초부터 이끌어왔던 챗 GPT 시장, AI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포기할 시장이 아니다. 이들도 이제 로봇이나 폐배터리처럼 많은 가격 조정을 충분히 50% 이상씩 다 반토막이 났으니까 제2의 기계 시대, 챗 GPT의 화려한 언변보다 더 놀라운 것은 출시 4개월 만에 초기의 단점들이 얼마나 빠르게 극복되고 있냐는데 지금 극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의 시의성, 정확성, 대량의 사용자 데이터가 확보되면서 모델은 더 발전했고 빅테크와 개발자들의 참여로 기능이 개선, 확장 중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챗GPT의 플러그인이 도입되면서 특화된 최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앱스토어처럼 기능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 보여집니다. 원가 하락의 속도도 놀랍습니다. 최근 스탠포드에서는 오픈소스에 공개된 메타의 모델을 추가 학습시켜 챗GPT 수준의 모델을 만드는데 그 비용이 $500 이하였다고 밝힌 거죠. 오픈소스를 가지고 만드는데 비용이 더 줄었다는 거죠. 연산 반도체의 발전과 오픈소스 모델의 확산, 모델의 효율화, 전위 학습 등의 발전, 코딩 생산성 등이 개선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대중화와 시적절성과 정확성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수 함수적인 발전과
빅테크의 본격적인 시장 진출로 생성 AI 시장은 기대를 상회하는 속도로 급속히 성장할 전망이다. 잠재 시장은 1차적으로 업무 생산성을 개선시켜주는 분야일 것이다. 그 효과가 전 세계 지식 노동자의 평균 임금으로 추산해 보면 생산성이 1% 개선되면 그 경제적 가치가 약 5천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기반 기술은 새로운 혁신들과 결합하면서 전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왔다는 거죠. 그동안. 그 시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인터넷 모바일 혁명의 경우 초기에는 대부분의 업체들의 주가가 오르고 그 이후 소수 업체들 위주로 시장이 과점화되고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단계를 거쳐왔다는 거죠. 이는 디지털 기술의 특징인 재생산성의 한계 비용이 제로이고 동시 사용 가능성, 상대 우위의 절대 우위화, 네트워크 효과의 중요성 등 때문이었는데 생성 AI도 디지털 기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자, 이처럼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네 가지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이야기를 했는 거죠. 제약 바이오, 반도체, 로봇, 생성 AI, 챗GPT 시장이 다시 시장의 리더로 돌아올 것이다. 좀 중장기적인 시장을 가지고 물타기를 좀 해야 돼. 로봇도 그렇고, 예, 챗GPT가 들어온 것도 그렇고, 물타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제약 바이오는 뭐가 좋을지, 치매가 좋을지, 비만이 좋을지만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 중에 대표 종목을 한 3개나 2개 종목을 꼭 가지고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자, 이번 주는 그렇게 주초 시작이 내일부터 시작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좀 누리면서 편안하게 마음 졸이지 않고 시장이 좀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중에서 뭔가 방향성, 자기의 나침판, 투자의 나침판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를 좀 오십시오. 지속적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개별 종목으로 내가 뭔가를 좀 추천받고 싶고 뭐가 관심 있는지 알고 싶은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나 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충분히 좋은 조언과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저녁 제 PT를 좀 잘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주초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PT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